남자를 소개받거나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그 사람과 관계가 발전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갈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관계가 발전될 때 하면 좋은 행동이 있는가 반면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존재하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 등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 발전이 되어가는 중 아직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딱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조금 더 뒤로 미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에게는 정복욕이라는 게 있죠. 어떤 매력적인 여성을 봤을 때 그 여자를 쟁취하고 싶다, 이 여자랑 사귀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기는요, 남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꽁깍지가 크게 씌이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기를 피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명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도 사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겐 참 와닿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나에게 어떤 콩깍지가 씌어져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유 없이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타인이 타인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돌이켜보시면 그 사람의 자상함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나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리고 심쿵적인 충격을 줬을 때 마음이 크게 움직이죠.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건데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올게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완전히 좋아해. 너는 날 이미 이제 가졌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복력을 채워가고 그 이상 여러분을 좋아할 만한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절대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랑 있으니까 나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랑 있으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아, 진짜 좋아. 자, 정확하게 이 차이예요. 두 개 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에서는 비슷할지 몰라요. 하지만요, 전자의 표현처럼 너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건 곧 이꼴 그게 너가 좋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표현이죠. 하지만 너랑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건 좀 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너가 좋다라는 후차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는 그냥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네가 뭘 하든 간에 그냥 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너가 변해도 난 널 좋아할 거야 하는 뉘앙스를 주게 되는 거고, 후자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정성스럽게 나한텐 예뻐 보이는 거야, 나는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후자적인 표현을 듣게 되면은, 아, 내가 관계 발전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무의식의 관념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다른 표현들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너랑 연락하니까 와 진짜 나 너무 좋다, 행복해.가 아니라 키키키키 너 왜 이렇게 웃기냐? 완전 꿀잼. 아 진짜 너랑 전화하니까 시간 간 줄 모르겠고 너무 좋다. 아 전화 끊기 싫어. 이게 아니라 너는 사람 참 편안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뭐 대충 좋은 말이야. 되게 신기하다고. 라는 말처럼요. 정확하게 이 한 끗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핏 들으면 같은 표현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두 번째로, 오픈할수록 손해보는 건 힘든 이야기예요. 이건 100%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기대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라면은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길 원하죠. 가정사나 내 어릴 적 트라우마, 혹은 남자를 만나면서 생긴 상처 등등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막 관계 발전이 시작되고 연애 초기라면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한데 딱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한 관계, 짧은 연애 기간은 측은지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꼈을 때 순간의 감정 혹은 측은지심,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길게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되는 그 이유로 만들어줄 수 있게 돼버려요. 이걸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상처가 깊다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 여러분은 굉장히 측은지심도 들 거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관계가 조금 더 깊어져서 조금은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때 여러분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 이러다 한 대 맞겠다.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 말이 여러분에겐 그 사람을 싫어지게 되는 합리화되는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그 사람이 진짜 폭력적일지 아닐지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서 그게 프레임화가 되어 버리고 그 사람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걱정이나 불안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람 심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아픈 가정사나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의 위로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사이가 멀어졌을 때, 다퉜을 때 그게 여러분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힘든 이야기는 좀 더 관계가 발전된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중 똑똑한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더 넘어서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굳이 힘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 남자를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괜찮은 남자일까 아닐까, 나한테 잘 맞는 남자일까 아닐까를 거를 때 사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런 힘든 이야기, 남에게 크게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노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상대방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는 거죠. 단순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지는 측은지심 혹은 동정심, 뭔가 안아주는 그런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많은 것들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미래성이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나 내 불안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 내면의 나 안에는 자존감이 결여된 모습이나 불안감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요, 이걸 남에게 오픈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감은 절대 단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확히 단점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꾸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마치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기대므로써 내가 그걸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내 밥그릇,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를 만나면서 혹은 소개팅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요. 나는 남자친구가 나를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좋은 남자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야, 내가 먼저 대시한다고? 야, 까이면 어떡해. 등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자존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비출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은 게요. 남자를 만나는 건 실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여러분의 마음도 몰라주고 말에 공감을 하지도 못하고 전혀 티키타카가 안 되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성격은 정말 착해요. 이성적인 끌림 혹은 그 사람과 잘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처럼 이성관계는 생각보다 저는 냉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함 혹은 내 밥그릇을 챙겨주기를 바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 스스로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것까지 수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야,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너를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하지만 한 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만나는 남자가 그걸 이해해줬다고 쳤을 때 다음에 만나는 남자가 그걸 이해해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만약 이해를 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해해줬던 남자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미련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매달릴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마음 정리를 한다 한들 만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하는 말이 있죠. 죄송하지만 진짜 인생은 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